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야구팬 여러분과 함께 야구에 신나게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오늘은 두 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 그리고 윤세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윤세호 기자 진짜 오랜만이네요. 올해 처음입니다. 아, 올해 처음이시죠? 네. 아, 맞다. 저 복귀하고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네. 이 참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아,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네. 예, 오늘 또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예전에처럼 아주 좋은 참견 오늘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희상 위원은 지난주 저희 FA 특집 같이 하셨죠? 네, 맞아요. FA 특집 나간 이후에 좀 뭐 후배들한테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뭐 팬분들한테 뭐 아주 좋은 메시지들을 아, 그래요? 좀 많이 받았고, 네. 진짜로 좋은 메시지요? 네,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또 이렇게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라는 생각도 하면서 박용택 위원 정말 대단하다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FA 돈 얘기를 좀 했더니 여기저기서 얘기가 좀 많이 나가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조합인 우리 윤상 위원, 윤세호 조합과 함께 오늘도 신나게 한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주제가 할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간 이슈보다는 본 이슈로, 본 주제로 바로 오늘은 넘어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운드는 안녕하십니까가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운드에 관한, 투수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팀들이 이제 100경기 정도 치른 시점이 되겠는데요. 무더운 여름, 그야말로 혹서기가 시작이 되면서 투수진의 차력과 마운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은 순위 경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 팀의 마운드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습니다. 한여름 그리고 100경기 3분의 2가 넘어간 시점에서 마운드의 어떤 차력 관리, 운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페넌트 레이스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고비가 되는 시기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숫자로도 나옵니다. 늘 매년 시즌을 돌아보면은 7, 8월에 리그 평균 자책점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올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예. 일단 올해 리그 평균 자책점은 4.96, 거의 5점에 가깝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네, 이게 달별로 나눠보면요. 3, 4월은 4.30, 5월은 4.85, 6월은 4.53. 그랬다가 지금 7월에 4.96까지 껑충 올랐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8월은 더 덥다는 겁니다. 더 덥죠. 네, 폭염이 극심한 시기가 바로 또 8월이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8월은 정말 리그의 이 평균 자책점이 5점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좀 이런 야. 우려가 들고요. 아무래도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한 경기에서 변수가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를 운용하는 감독 코칭 스태프는 더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 마운드 사정에 따라서 팀 성적도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가을 야구를 놓고 더 높은 순위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삼성, KT, LG 이렇게 상위권 세 팀, 그리고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서 순위 경쟁이 아주 치열한 두산, 기아, 한화, 중위권 세 팀, 이렇게 6팀의 마운드를 점검해보는,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고 참견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팀의 투수진의 WAR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스가 20.04로 현재 1위 기록을 하고 있고요. KT 위즈가 17.39, 두산이 올 시즌 마운드 운영이 아주 좋습니다. 17.30으로 역시 3위 기록을 하고 있고, 롯데가 팀 순위는 밑에 좀 쳐져 있습니다만은 마운드 WAR은 4위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기아, LG, 한화, NC, 키움, 랜더스 이렇게 순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투수진의 WAR이 높을수록 상위권에 있는 확률이 일단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한 8월 각 팀의 마운드를 선발, 중간, 마무리로 나눠서 참견을 하고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팀의 선발 투수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권 세 팀 중에서 현재 1위 올라선 KT 위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위즈의 선발 로테이션은 고영표, 소영준, 오원석, 로간 앨런,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영입이 됐죠. 데이비스 데니엘로 지금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13경기에서 10승 1패 3.20으로 현재 선발 평균 자책점 1위 기록을 하고 있는 KT 위즈가 되겠습니다. KT 위즈의 힘은 역시 탄탄한 국내 선발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반기 KT는 KT 특유의 팀 컬러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마운드의 팀이었는데 원래 타격의 팀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선의 힘으로 승수를 쌓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맞아요. 아, KT가 이런 야구도 하는구나.
그리고 사실 지난 이제 스토브리그에 과감한 이 리툴링을 했는데 강백호 선수를 포기하고 강백호 선수 한 명에 배당된 금액을 어찌 보면 세 명에 나눠서 영입한 김현수, 최원준 이렇게 굉장히 KBO에서 보기 드문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대성공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KT의 행보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타선도 굉장히 좋은 KT가 후반기 들어서는 원래의 팀 컬러인 마운드의 장점도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KT가 후반기에 가장 막강한 그런 저력을 자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3경기 가운데 선발 10승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후반기 연승을 KT 위즈가 이어나가는 것은 계속적인 선발승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KT의 어떤 특유의 팀 컬러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국인 선수 그 교체라는 승부수를 KT도 역시 던졌죠. 굉장히 과감한 승부수를 지금 던진 것 같아요. 사우어 선수는 이른바 구이형 선수, 파워 피처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 데려온 데이비스 데니얼 선수는 기교파에 가까워요. 포심,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 체인지업을 두루 구사하는데 이강철 감독이 약간 매덕스 같다 이런 얘기를 했을 그래요? 정도로 일단 이 데니얼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높습니다. 기교파 투수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사우 선수가 방출되면서 배재성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이제 데니얼 선수가 들어왔으니까 또 로테이션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성 의원 어떠세요? 이 아까 제가 이제 KT 위즈의 또 선발 마운드의 힘은 이게 국내 선발 특히 이 고영표, 서영준 두 선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선수가 갖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사실 KT 입장에서는 6월에 사우어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소영준 선수가 사실 6월 중순에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우어와 고영표 선수가 6월을 어느 정도 지켜줬다고 보면 이제 7월 들어서는 소영준이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기량을 펼쳐주고 있고 소영준과 고영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교체할 수 있는 카드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상황에서 로원이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내줬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KT는 뭐 확실히 권성호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두 선수, 국내 선수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정말 중요한데 그 두 선수가 기둥을 잘 잡아줬고 최근에는 오원석 선수까지도 그렇죠. 확실하게 힘을 보태주고 있어요. 여기에 데이비스 데니엘 선수, 새로운 외국인 선수마저 좋은 기량을 보여준다면은 제 생각 후반기 KT는 그 힘이 대단할 것 같아요. 이게 그 단순히 그냥 그 좋은 성적이 아니라 우승권에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성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KBO 리그 후반기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이 외국인 선수 교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례로 24년도에 삼성 라이온즈는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일이 뭐 현실적으로 8월 15일이잖아요. 8월 14일에 르윈 디아즈 등록했어요. 거의 뭐 버저비터 쏘듯이 그렇죠. 했었는데 그게 성공을 거뒀고 LG가 지난해 토로스트의 지난해 첫 경기가 8월 12일이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와는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만약에 KT가 이 데니얼 선수가 정말 빼어난 활약을 한다면은 우승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KT 위즈는 우승을 향한 어떤 윈나우 시즌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주말 아쉽게 2위로 좀 밀려났죠.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진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아시는 대로 원태인, 양창섭, 최원택, 크리스 패덱, 후라도 선수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 보스 선수가 그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기 26승 21패 4.33 평균 타자점으로 5위 선발진 기록을 했고요. 후반기 5승 4패 5.27로 역시 평균 타점점 5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교체 카드는 삼성 라이온즈는 모두 소진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운드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원태인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에이스의 역할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국내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그래야지 좀 이런 변수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진 잘하는 팀들 보면은 그래도 토종 선수가 어느 정도 선발진을 끌어주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까지 합세하면 선발진이 정말 거의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의 장점은 확실히 원태인이라는 선수가 있다는 점, 토종 에이스가 있다는 점인 것 같고 삼성은 일단 가장 중요해 보이는 부분은 후라도 선수의 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후라도 선수가 지난 1일 검사를 했는데
거의 부상 부위가 90% 회복이 됐다는 아, 그런 그래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후라도 선수는 현재로서는 한 6주 정도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1군에 선발 투수로 복귀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보스 선수 데려왔을 때 이거 보스가 너무 잘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그런 얘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쨌든 보스 선수가 KBO 데뷔전도 치르고 또 한 경기 나왔는데 아마 이제 흐름은 그냥 후라도의 복귀 쪽으로 거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원태 선수 자리가 좀 그 아쉬운 자리였으면 김백산 선수가 들어가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삼성은 어찌 보면 전반기 때 좀 이런 상황에 대한 예비 실행을 해봤다. 네.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2군에 있는 투수들 올려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대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KT와 1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잘 버티면은 그리고 후라도 선수가 돌아온다면은 다시 완전체 선발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삼성 역시 올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크리스 패덱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와, 이 선수를 어떻게 삼성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잡아왔나 정말 그 평가가 있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야말로 우승을 향한 카드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지난 30일 기아전이었었죠. 그때 투구 내용이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상 위원은? 조금은 의견이 달라서 그러니까 일단 경기 기록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려스러울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 안에서는 이 기아 타자들이 이제 패덱의 변화구의 노림수를 가지고 잘 대처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본 부분은 그렇게 대량 실점을 하고 계속해서 다음 이닝에 본인의 피칭을 이어가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런 쪽에서는 좀 저는 큰 우려는 없어 보이고요. 아, 그래요? 네, 한편으로는 KBO에 들어오면서 85구를 시작으로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95개까지 공을 던졌거든요. 이런 쪽에서 투구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저는 뭐 패덱은 솔직히 큰 걱정은 없는데 저는 사실은 이 삼성 라이온즈의 전체적인 선발 투수진이 이제는 위기가 오고 있다. 아, 거의 그래요? 다가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최원태 선수가 이제 뭐 한동안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원태인 선수가 조금은 퐁당퐁당 하고 있고 그리고 패덱 선수는 이제 조금씩 이제 적응을 맞춰가는 느낌에서 이제 보스 선수가 준수한 활약을 펼쳐줘야 되는데 그 공의 움직임 자체가 한국 타자들을 압도할 느낌은 아니에요. 예. 또 하나는 양창섭 선수는 계속 6일 로테이션을 들고 그렇죠. 들어오다가 이제 5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 거기에 5선발은 김백산 선수. 그러니까 조금은 물음표가 조금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제 패덱 선수가 권성호 캐스터가 이야기한 부분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다음 경기부터는 확실하게 반전을 가져가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그나마 이 위기 상황, 제가 느끼는 위기 상황을 조금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글쎄요. 이 삼성 라이온즈가 그래도 선발 마운드가 어느 정도 좀 안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윤희상 위원이 보는 시각은 약간 좀 다르기는 하네요.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롯데전이 패덱 선수의 데뷔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투수에 대한 당황함도 롯데 타자들한테 느껴지긴 했어요. 좀 낯선 감이 예, 있죠, 패덱과 다들. 처음 만났고 맞아요. 근데 이제 패덱 선수가 롯데 타자들을 상대하는 거를 다음에 만나는 팀들은 다 봤잖아요. 봤죠. 두산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이밍에 체인지업이 온다. 이거를 타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 체인지업이 안타도 나왔고요. 장타도 나왔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늘 느끼는 게 KBO 리그가 결코 만만한 리그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런 분석이나 대응하는 거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패덱 선수가 이제는 패덱 선수가 반격할 차례라고 보거든요. 예, 타자들이 어쨌든 자신을 향해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패덱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패덱 선수의 어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대응 반격 그리고 후라도 선수의 빠른 복귀 이것이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1위 KT 위즈와 1위 경쟁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라도 선수의 어떤 그 일정이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 투수의 활약으로 1위를 다시 삼성 라이온즈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현재 3위 기록 갖고 있는 LG 트윈스 선발 투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아시겠습니다만 임창규, 송승기, 그리고 라카랄웨스, 톨허스트, 카라스코 선수가 다시 새롭게 이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 카라스코 영입을 했죠. 네. 한 경기 던졌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면을 보였습니다. 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 한 경기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이슈를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윤희상 위원은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LG랑 잘 어울릴 수 있겠다. 굉장히 좋은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잠실구장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수비진을 좀 극대화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윤세호 기자님 말씀처럼 KBO 타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헛스윙을 유도할 만한 공들은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인플레이트하고 비율이 올라가면서 결국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카라스코는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LG의 수비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흐름이 조금 이어진다면 그래도 경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준수한 성적은 걷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부터 뭐 대기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좋은 투구량을 보였기 때문에 좀 기대도 큰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이제 후반기 선발 평균 자책점이 7점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발승은 단 2승밖에 기록하지를 못하고 선발 평균만 놓고 본다면 현재 12기록을 하고 있는 LG 트윈스인데 톨허스트도 전 경기 안 좋았죠. 라카랄 웨이스트도 그렇죠. 송승기 선수도 사실은 후반기 들어서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LG는. 사실 이 8연패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결국 선발진이었거든요. 그렇죠. 선발 투수들이 대량 실점하는 경기가 많았고 더불어서 조기 강판당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연패가 길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반기에 LG 트윈스의 마운드 운용은 선발이 먼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사실 경기를 놨습니다. 포기하면서 이른바 추격조 선수들을 올리곤 했는데 7월 달에 이 긴 연패 동안에는 연패를 끊어야 되니까 선발이 조기 강판당하면은 필승조를 올렸어요. 근데 연패를 못 끊었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불펜은 불펜으로 쓰는데 계속 지는 거였습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죠. 그렇죠, 연패는 악순환이 길어지고 맞아요. 불펜 소모는 커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패는 어떻게 끊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지금 상승 기류를 못 만드는 게 연패를 당하는 기간 동안 불펜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불펜도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LG 트윈스의 8연패를 보면서 선발 투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다시금 그렇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도 역시 두산에게 LG 트윈스가 잡히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일단은 LG 트윈스를 상위권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으로 분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2위권과도 조금 멀어졌고 두산에게 약간은 좀 쫓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글쎄요. 카라스코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윤인상 의원은? 제가 아이러브 베이스볼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카라스코 선수의 역할이 정말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러스 선수가 주말 경기, 일요일 경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카라스코 선수는 이제는 정말로 투구수까지도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올라와야 되는 상황에서 90점 역할을 정말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해줘야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난 시즌 LG 트윈스 선발 평균 자책점이 4점대로 2위 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후반기는 10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좀 반전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LG 트윈스가 이제 상위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위권 싸움으로 좀 처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G 트윈스 앞으로 모습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 트윈스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중위권 세 팀의 선발 투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권 세 팀은 두산, 기아, 한화 이렇게 세 팀을 저희가 묶었습니다. 이 묶어서 한꺼번에 이 세 팀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얘기를 먼저 좀 해보시죠. 특히 올러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올러 선수는 전반기를 거의 그야말로 씹어 먹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기도 역시 어떤 기아의 상승세를 좀 끌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후반기 들어서 너무 전반기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올러 선수의 등판 간격이 이범호 감독의 그러니까 올러 선수가 전반기에 많은 이닝을 소화한 부분을 확실히 체력적으로 비축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휴식기를 줬지만 그 선택이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못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러 선수가 6월 30일 날 전반기 마지막 등판 6이닝 무실점을 하면서 승리 투수를 가져갔고 그리고 나서 올스타 브레이크를 쭉 정말 긴 날짜를 쉬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긴 날을 쉬면서 올러 선수가 이 제구에 대한 조금은 불안감을 노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 긴 휴식 텀이
오히려 조금은 올러 선수에게는 악영향이 되고. 좋지 못한 작용이 됐다고 보여지고 단 아프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들이나 실력들을 찾아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윤희성 위원 얘기대로 이제 구속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자기 루틴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올러 선수의 어떤 후반기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로서는 특히 양현종 선수가 최근에 약간 좀 힘이 붙인 모습이고 내일도 약간은 좀 힘이 붙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순위 경쟁하기 위해서는 올러 선수의 역할이 사실 기아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 이글스 역시도 그 에르난데스 선수와 결별을 하고 브루스 짐머맨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지난 그 브루스 짐머맨 선수 제가 이제 중계를 했는데 그날이 두 번째 경기였는데 딱 느껴지는 것이 타석 한 텀 딱 그 KT 타자들이 상대하고 두 번째 텀에서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야, 이 쉽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KT 타자들도 다 대단한 것 같고 역시 짐머맨 역시도 구위형이라기보다는 제구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짐머맨 선수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LG를 상대했는데 네. 위기 상황마다 자타자 몸쪽에 투심이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게 의도한 대로 땅볼이 나오면서 자타자를 이런 식으로 이 자투수인 짐머맨 선수가 잡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구위에 있어서 압도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커맨드가 중요하다. 그야말로 코너워크를 정말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짐머맨 선수는 당장 이 선수에게 1선발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만 하나가 어쨌든 올해는 타선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짐머맨 선수가 5이닝 이상을 좀 소화를 해주고 타선도 좀 야수들의 좀 도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 이제는 KBO 리그 아까 뭐 KBO 리그 타자들 만만치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제구형 투수로 버티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예. 그것만으로 짐머맨 선수가 과연 어떻게 모습을 보이죠? 다른 변화를 줄지 좀 윤희성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이 좀 강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선발진은 사실은 류현진, 왕앤청, 화이트 이 세 선수의 필드인데 류현진, 왕앤청과 비슷한 유형인데 조금은 구위가 떨어지는 짐머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발진 5명이 이 비슷한 유형의 자완 3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짐머맨의 선택은 조금은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예, 그게 일단은 두 번의 결과에서 한 번은 성공을 어느 정도 거뒀고 한 번은 이제 확실하게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은 물음표가 있는 그런 선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윤희성 의원이 얘기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발 5명을 꾸리는 데 있어서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어느 정도 채울 것이냐, 전혀 다른 유형으로 채울 것이냐.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세 선수가 아주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물론이죠. 선발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타자 입장에서 이거는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타자가 어제 만난 선발 투수와 비슷한 선발 투수, 그러니까 유형이 비슷한 선발 투수 오늘 또 만나면은 확실히 적응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 이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볼 때 유형이 비슷하네 이러면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화이트 선수가 이제 중간에서 한번 분위기 바꿔주는 역할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예. 두산 베어스 역시도 아까 저희가 뭐 그 국내 선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곽빈, 최민석 올해면 너무 좋죠. 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10개 구단 통틀어서 최강의 원투펀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곽빈, 최민석 이 두 선수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두산은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제 좀 곽빈 선수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사실 곽빈 선수 한 2, 3년 전부터 구위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 선수까지 다 포함해서 봐도 그렇죠. KBO 리그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늘 아쉬운 게 이 막강한 구위가 있음에도 그 갑자기 재구난조가 오면서 좀 소모하는 볼을 많이 던지고 볼넷으로 좀 위기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쉬웠는데 올해 곽빈은 그 부분을 많이 지금 그렇죠. 해소를 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올해 투수 WAR도 1위고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작년까지의 곽빈은 1부터 6까지 고르게 있는 주사위였다면은 올해 곽빈은 4, 5, 6만 있는 주사위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저는 곽빈 선수가 모두가 기대했던 곽빈 선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거는 KBO 리그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난 아시안 게임 때 문동주 선수가 첫 경기 대만전 나오고 결승전 나왔잖아요. 예, 예. 이 흐름이면은 올해 곽빈 선수가 첫 경기 또 대만전이더라고요. 그렇죠. 대만전 나오고 결승전 카드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석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올 시즌 최고의 히트 상품 아닐까요, 최민석 선수? 그러니까 최민수 선수를 이야기하자면 또 김원영 감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어린 국내 선발 2명이 굉장히 과감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민석 선수는 시즌 중간중간에도 어느 정도의 기복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붙어주고 있거든요. 엄청 공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쪽에서 쌓아가는 경험들이 분명히 저는 많다고 보고 곽빈 선수는 특히 마운드에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조금 타자를 압도하는 위압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그냥 한가운데 보고 던져도 못 쳐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장착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투수들의 조련에도 김원영 감독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김원영 감독도 철저하게 이 두 선수한테 믿음을 보내주면서 이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롭게 본인들의 피칭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국내 선발진 구축으로 더 높은 순위를 오를 팀은 어디일지 또 외국인 선수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팀은 또 어디일지 참견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참견은 각 팀의 이번에는 불펜에 관한 참견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이 든든한 팀이 결국 좋은 성적을 거두는 만큼 이제 각 팀의 불펜 상황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개 팀의 구원진 성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가 평균 자책점 4.84로 5위, WAR은 4.19로 4위, 한화가 5.20, 7위, 1.49로 WAR을 7위입니다. 삼성이 평균 자책점 WAR 모두 1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6, 8.04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KT 역시도 좋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4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WAR은 4.43으로 3위 기록되고 있고요. 기아가 평균 자책점 3위, WAR은 5위. 두산이 역시 마운드의 힘이 좋습니다. 평균 자책점 4.00 2위, WAR은 4.69로 2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KT 위즈가 전반기 그 불펜 평균 자책점이 5.07로 7위였는데 후반기 들어서 2.27로 2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선발 불펜 모두 지금 마운드가 상위권으로 치솟아 있는 KT 위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스기모토 선수가 현재까지 51경기 던졌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4.78 기록하고 있고 이닝으로 따지면 52와 3분의 2이닝을 던졌습니다. KT가 100경기가 지금 아직 조금 안 됐는데 51경기 52이닝 어떻게 보세요? 과연 여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던지는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크게는 무리가 가는 느낌은 사실은 들진 않아요. 근데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아시안 게임 때 박영현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를 하면 그렇죠. 아마 스기모토 선수가 9회를 맡을 확률이 높고 스기모토 선수가 9회를 던질 때 과연 한 이닝씩 끊을 수 있느냐? 그럼 멀티 이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던지는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공을 편하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답을 못 내릴 것 같아요. 물음표고 뭐 이강철 감독이 워낙에 투수 조련사로 유명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철저하게 뭐 컨디션 조절 체크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기 수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이 뜨거운 여름 8월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네. 과연 괜찮을지. 일단은 뭐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강철 감독이 워낙 투수 운영이나 이런 걸 잘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아마 뭐 해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KT의 불펜 상황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1위 경쟁의 또 다른 팀이죠.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승민, 배찬승, 장찬희, 이승현, 김태훈, 김재현 이렇게 불펜 주요 선수가 되겠고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가 좋은 성적 내는데 불펜의 힘이 분명히 있죠. 일단 저는 삼성 불펜이 놀라운 점은 구속 증가를 이룬 불펜 투수들이 많아요. 이승민 선수, 그렇죠. 이승현 선수. 그러니까 특히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놓고 봤을 때는 갑자기 구속이 확 오르기는 어려운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 내부적으로 뭔가 투수들의 구위를 향상시키는 어떠한
프로세스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이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예전부터 이 선수가 뭐 체구가 크진 않지만 신장이 크진 않지만 아 참 공을 야무지게 잘 때린다 이런 인상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9위의 향상까지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삼성만의 이런 투수들 9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특별히 외부 영입이 굵직한 그런 건 없었어요. 없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삼성을 좀 기대할 수 있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싶고 사실 퓨처스리그 삼성팀을 보면은 원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9위는 정말 좋은데 그 외에 게 아직 정돈이 안 된 선수, 원석형의 선수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앞으로 뭐 9위 향상과 더불어 안정감까지 갖춘다면은 미래의 삼성 불펜도 꽤 기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역시도 이제 김재훈 선수가 지금 워낙 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훈까지 어떻게 이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승민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승민 선수도 사실은 경기 수가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삼성의 불펜 윤희상 의원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삼성의 불펜은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냥 딱 이승민 하나예요. 네, 이승민이 없으면 예. 사실 올 시즌 쉽진 맞아요. 않았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 키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시즌 초반에는 이승민 선수가 선발 대부터 줬고 맞아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고 셋업맨으로 해줬고 최근에는 세이브까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민 선수가 정말 불펜에서 앞뒤로 오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성적을 거뒀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승민 선수 한 명은 빠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삼성의 그러니까 불펜 마운드가 강한 느낌을 가져가기가 사실은 조금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 불펜 마운드에는 그러니까 정말 이승민 선수 딱 한 명이 정말 강하게 딱 각인돼 있어가지고 이승민 선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승민 선수가 키라고 볼 수가 있는 삼성의 불펜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쿼터 선수도 이제 교체가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삼성은. 네, 결국에는 좀 더 강한 불펜을 완성하고자 한다면은 요 미야지 유라 그렇죠. 선수 과연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8월 15일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삼성도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LG 트윈스의 불펜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는 김영우, 우광훈, 김진성, 김윤식 그리고 손주영 이렇게 이제 불펜 주요 선수들에게 되겠는데요. 아까 윤세호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그 선발진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그 영향이 불펜까지도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네. 이 8연패 기간에 너무 그러니까요. 많은 것을 소모해 버렸고 이 소모가 결국에는 좀 불펜진에 집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그 여파가 좀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반기에는 선택을 잘했거든요. 이길 경기는 잡자. 잡을 수 있는 경기는 필승조 투입해서 홀드 세이브 올리면 잡자. 이게 됐는데 그게 컨셉이었죠. 맞아요. 이정열 감독의 올해 컨셉이었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을 잘했던 거죠. 그렇죠. 전반기에는. 하지만 후반기에 그 연패와 함께 너무 많은 것을 소모하게 되면서 지금은 불펜진의 이런 레벨이 전반기 때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리오스와는 이별을 했고 카라스코는 선발 투수고 불펜진에 지금 뭐 특별한 변화는 주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LG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윤희상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LG가 철저하게 계산된 불펜 운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반대로 7월 들어서는 경기당 등판하는 불펜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불펜의 운용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이제 혹석이 폭염기에 들어섰을 때는 경기에 나가는 공보다는 불펜에서 몸을 풀고 준비하는 공들도 체력 소모는 분명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불펜 투수들을 관리할 때 철저하게 한 이닝을 책임제로 움직여주면서 팔을 푸는 횟수도 줄여주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닝 중간에 올라와야 되는 상황도 조금은 줄여주는 상황을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LG는 반대로 7월 달에 이닝 중간에 올라와야 되는 상황, 멀티 이닝을 소화해야 되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펜에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은 7월에 LG는 확실히 힘들었다 이런 느낌은 들거든요. 결국 선발진이 어떻게 이닝을
관리해 주느냐, 소화해 주느냐가 불펜의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LG는 좀 힘들어졌던 것 같고 후반기 포인트도 역시 뭐 저희가 불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LG뿐만이 아니라 선발이 얼마큼 로테이션 돌아가 주느냐, 이닝 소화해 주느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 트윈스의 불펜 마운드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중위권 세 팀 경쟁하고 있는 팀들의 불펜까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기아, 한화가 되겠습니다. 좀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두 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선수, 주목해 봐야 될 선수. 저는 한화의 조동욱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던데요. 예. 네. 조동욱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전반기에 특히 굉장히 많이 했고 저는 사실 이 선수 아시안 게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선수라고 봤었는데 일단 저는 두산을 보면요. 네네. 김영우 선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부분 사실 이 선수 3년 전인가요? 이제 트레이드 돼가지고 두산에 왔었고 어찌 보면 이 선수에겐 좀 실패한 1차 지명이라는 꼬리표도 붙었던 그런 선수인데 이제 두산으로 이적하고 꽤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금 필승조로 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점점 두산은 뭔가 이제 짜임새를 갖춰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선발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불펜을 아끼게 되고 불펜의 컨디션 관리가 용이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김태견 선수, 이영하 선수 이렇게 필승조 승리로 가는 라인이 자연스럽게 확립이 된 부분 후반기에서 그래서 저는 가장 또 주목해봐야 될 팀이 두산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럼요. 선발 불펜 특히 점점 경기 수가 쌓여갈수록 안정되는 모습이라서 두산은 지금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 평균 자책점 현재 1위 기록하고 있는 두산이기 때문에 또 지금 3위와도 좀 많이 좁혀져 있는 두산의 앞으로 모습 분명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상 의원은 좀 그 불펜 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김서현, 정우주 빠진 그 영향이 좀 있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마무리가 정확하게 지금 정해진 거는 아니죠. 지금 하나도. 맞아요. 한 최근 경기에서는 이제 박상원 선수가 맨 뒤로 왔어요. 네네네네. 구회로.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불펜진 운영을 보면 사실 불펜진의 경험이 많은 선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상원 선수가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저는 일요일 KT 경기에서 그러니까 조동욱 선수가 최근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수 교체를 했어요. 상대는 최원준, 김현수 좌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타이트한 상황에서 젊은 선수를 이닝 중간에 루상의 주자가 있을 때 올리는 게 사실은 올 시즌에 하나는 많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은 계속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좋게 풀리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좋게 풀리지 않은 거는 한 이닝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투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박상원 선수가 한화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욱더 분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서현 선수가 일본에서 돌아왔죠. 퓨처스에서 2경기인가 던진 거로 좀 알고 있는데 첫 경기는 뭐 내용이 나쁘지 않고 볼넷이 없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실점도 있었고 볼넷이 꽤 많이 나왔던 거로 좀 알고 있는데 김서현 선수의 복귀 하나로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어쨌든 김세현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그 뭐 네임밸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김세현 선수? 사실 일본 갔다 와서 퓨처스를 던지는 모습도 당장 1군에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가 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칫하면은 너무 또 급해졌다가 또 너무 섣불리 1군에 올렸다가 만약에 또 결과가 안 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 윤희상 의원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대를 했어요. 어떤 부분을 기대를 했냐면 그러니까 김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퓨처스 리그에서 던지는 것보다는 1군 무대에서 던지는 게 이제 김서현 선수 스타일상 그렇죠. 더 공을 강하게 던지고 더 씩씩하게 아드레날린 분비되면 던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를 못했으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일본 유학을 단기로 보내면서 여기서 뭔가 깨닫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들 뭐 루틴 같은 거 아니면 뭐 드릴 프로그램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오케이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강한 공을 던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본인이 뭐 바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기 때 보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바뀐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하. 그러면 이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1군 무대에 올려서
일단은 추격조라든지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또 그 여유 있는 상황에서 김세현 선수가 막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던질까? 그렇죠. 또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하나 불펜을 보면 또 필요한 상황이긴 네, 해요. 그러니까요. 김서영과 정호준 선수.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저는 근데 생각보다는 진짜 하나도 많은 고민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하나도 고민이 좀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김소연 정우주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또 퓨처스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기아도 곽도규 선수 부상당하면서 조금 불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기에 비해서 기아도 그 불펜 평자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불펜이 좀 많이 좀 버거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불펜 내부의 변화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 자료만 봐도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조상우 선수가 세이브 상을 책임지는 모습인데 기아 또한 이제 앞으로 불펜 이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맞습니다.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40경기 좀 넘게 남아 있는 올 시즌이 되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순위 경쟁을 하는 팀들 뭐 상위권 경쟁을 하든 중위권 경쟁을 하든 불펜 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참 KBO가 좀 재밌는 부분이 약간 KBO 리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좀 서로 카피를 많이 해요. 좀 카피캣 리그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지난해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게 이 3연투에 대한 게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3연투 정말 필요한 것이냐, 3연투가 허용이 되는 상황은 도대체 언제냐 이걸 두고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해 리그 전체 3연투가 88회였습니다. 그 롯데가 25회로 독보적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롯데가 지난해 잘하다가 이제 후반기에 추락을 했잖아요. 그 영향이 있는 건지 어쨌든 올해는 지금 반환점이 훌쩍 넘었는데 리그 전체 8연투가 8월 1일까지 23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이 3연투를 안 하는 팀은 지난해랑 올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롯데도 3연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이 연투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점점 가져가고 있고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은 점점 써가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려면은 이 혹서기가 중요하거든요. 제일 7, 중요하죠. 8월에 맞아요. 특히 8월에 그래서 8월에 어느 팀의 불펜이 가장 건강하게 강응을 던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삼성이 이제 불펜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불펜 올해도 3연투가 제로입니다. 야, 한 번도 없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그죠? 예. 윤희상 위원이 보는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 또 혹서기 불펜 운영 어떤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자님 말씀대로 정확한 지적이고 뭐 불펜에서 팔푸는 횟수도 줄어들면 좋고 근데 이제 좀 기아 이야기를 좀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선발 투수진들이 분발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선발이 사실은 기아의 7월은 선발 투수들이 6이닝 이상 소화해 준 선수가 사실 딱히 눈에 띄지 않거든요. 내일 정도 느낌이고 그럼 결국은 선발 뒤에 붙어줄 수 있는 롱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기아는 김태형과 이의리가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럼 각 팀마다 이런 선수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 혹서기 때. 그러니까 선발진에게 충분히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게 부여를 해놓고 이 선발진이 경기 초반에 무너지면 3, 4이닝을 끌어줄 수 있는 롱 릴리프 미들맨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 여름을 조금 더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카드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윤세호 기자는 연투의 관리 그리고 윤희상 위원은 선발이 일찍 무너졌을 때 대비해서 롱맨이나 뭐 스윙맨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중요한 포인트 두 분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펜 투수 얘기까지 해봤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투수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세이브 순위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이브 1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25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로 손주영, 박영현이 21개, 이영화가 16개, 최준영 14개, 유토 선수 13개, 성영탁, 조병현이 12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마무리 투수 누구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가장 세이브를 많이 한 김재훈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마무리 투수를 논함에 있어서 멘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요. 어쨌든 마무리 투수가 블론 세이브에서 팀이 지면은 모든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을 맞게 돼 있잖아요. 멘탈이 안 흔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근데 김재훈 선수랑 제가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 김재훈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서 구력을 많이 쌓으면서
실패했을 때 어떤 멘탈리티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게 좀 확립이 된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긴 게 아닌가 싶고, 올해 이제 세이브 순위를 놓고 봤을 때 재미있는 투수는 이제 손주영 선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선발을 하다가 네. 마무리로 갔는데 맞습니다. 저는 확실히 마무리는 좀 기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이제 지금 SSG 랜더스 2군 투수 코치하고 있는 봉준근 선수가 선발로 활약하다가 마무리로 또 활약한 적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확실히 마무리하니까 멘탈을 잘 보존하는 게 어렵지 않냐라고 하니까 봉준근 당시 선수의 대답은 좀 의외였어요. 아, 내가 이제 알았는데 내 성향이 마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발 투수는 고전하고 나면은 다시 선발로 나가기까지 약 일주일이 필요하잖아요. 마무리는 블론 세이브에서 고전해도 그 다음날도 나갈 수 또 있다는 나가야죠. 거예요. 예. 바로 만회할 수가 있다. 저는 자기는 이 점이 오히려 더 좋대요. 긍정적으로 보네요. 네, 그래서 바로 내가 못한 거를 다음날 세이브 해버리면은 이게 지워지는 거니까 만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 이게 멘탈이 좀 타고나야 되는구나. 예. 이 마무리에 적합한 멘탈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론 세이브를 피할 수 없어요, 마무리 투수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블론 세이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정신 자세를 다잡느냐, 그리고 바로 어떻게 리바운딩을 해서 그 다음 경기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확실히 마무리 투수를 보면요, 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부분이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김재훈 선수가 이제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성 의원은 어떤 마무리 투수가 좀 눈에 띄세요? 뭐 최근 SNS 보면은 선수 이름 해서 누가 올라가고 또 누가 올라가고 해서 저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세이브 순서대로 하면 자 유토 최준용 했을 때 누가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는 끝에는 박영현 선수였어요. 박영현, 결국 박영현. 예. 세이브 숫자는 2위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믿음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박영현 선수 느낌이 강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포심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능력, 헛스윙률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높게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구에 대한 미스가 났을 때 최대한 눈에 보이지 않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포심의 위력이 아직까지도 확실히 박영현 선수가 좋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그 현재 지금 세이브 1위 기록을 하고 있는 김재현 선수 기록을 찾아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홈 원정 평자가 좀 갈리더라고요. 꽤 차이가 많이 꽤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예. 홈 평자 일단 원정 평자부터 말씀드려요. 원정 평자가 0인데 홈 평자는 5.33 기록을 하고 이게 이 라팍을 쓰는 마무리 투수의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김재훈 선수가 올해 삼성에서 첫 시즌이었으면은 이게 굉장히 본인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김재훈 선수가 삼성에서 어쨌든 계속 마무리 투수를 했던 선수라 이 부분은 물론 기록적으로는 정말 치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도 기록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약점도 멘탈적으로는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올해 삼성 첫 해였으면은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충격이 홈 경기에서 있겠죠. 등판하는 상황이. 예, 김재현 선수 올 시즌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스가 좋은 성적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앞으로도 김재현 선수 마무리 투수로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실은 눈에 띄는 선수가 손주영 선수죠. 예, 마무리 쪽에서는 어떻게든 뭐 어쨌든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손주영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올 시즌은 일단은 계속 마무리로 간다고 봐야겠죠. 보직 변동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손주영 선수를 대체할 마무리 투수가 LG 불펜진에서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선발로 돌려면 또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경기를 계속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손주영 선수를 다시 선발로 돌릴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건 저는 올스타 브레이크였다고 봐요. 오히려 그때쯤이면은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이 있으니까 경기가 없으니까 그때면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미 뭐 손주영 선수는 올해 끝날 때까지 마무리 투수를 맡아야 될 것 같고 좀 볼넷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좀 많죠. 네, 사실. 볼넷이 많은 편이긴 하는데 볼넷을 내주고 위기를 자초하면서도 막는 모습이 이어지니까 그래도 이 선수가 LG 트윈스 지금 상황상 마무리로 간 거에 대해서 이걸 성공이냐 실패냐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공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손주영 선수는 올 시즌까지는 마무리 투수라고 봐야 되겠고 시즌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선발로 내년에는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LG는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주영 선수가 사실 마무리 들어오면서 불펜에 힘이 확실히 됐죠. 네. 그러면서 뭐 세이브도 정말 많은 숫자를 가져갔고, 근데 이제는 LG가 조금은 손주영 선수를 손주영 선수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이제 저는 어느 정도 투구수는 이제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색깔이 선발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시즌 중간에 투구수를 좀 올려준다면 LG가 이제 포스트 시즌을 가면 손주영의 활용 가치를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손주영이 처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손주영은 원래 선발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깐 마무리의 옷을 입었다고 그게 없어지지는 않다. 그러니까 투구수를 올 시즌에 37개거든요. 최다 투구수가. 그러니까 요거를 한 40개, 50개까지도 저는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2, 3일 휴식을 부여하고 이런 쪽의 움직임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불펜 투수 혹은 마무리 투수의 이닝 수도 좀 조절할 수 있는, 또 늘려가거나 주요 투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 활용도를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외국인 투수부터 마무리까지 각 팀의 어떤 마운드에 대해서 아주 풍요롭게 풍성하게 참견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운드에 관한 얘기인데, 상위권, 그러니까 상위권 3팀, 중위권 경쟁을 하는 팀들의 마운드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 마운드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 후반기 어떤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팀, 후반기 지켜봐야 될 팀이 있다면 한 팀씩 꼽아본다면 어떤 팀을 꼽아보시겠어요? 한 팀 꼽기가 좀 어려워요. 예, 두 팀 꼽겠습니다. 두 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T와 두산. KT와 두산. 예. 그리고 KT는 구성은 정말 좋은데 결국 변수는 아시안 게임이에요. 예, 아시안 게임에서 선발 투수 그렇죠. 2명과 마무리 투수 그렇죠. 1명이 이제 나가니까 그렇죠. 이 아시안 게임 기간이 지금 예상되기로는 9월 14일 혹은 15일에 소집을 한대요, 대표팀. 한 2주 정도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야구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거든요. 예. 그러면 2주인데 예. 근데 흥미로운 건 KT 퓨처스리그의 투수들이 이 기간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은. 아, 그때 한번 기회를 잡겠다. 네, 그때 내가 한번 내 팀에 한번 도움을 주겠다 1군에. 그래서 지금 KT 퓨처스 팀 내부적으로는 좀 변화가 있거든요. 선발했던 선수가 중견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는데 과연 이 시기를 KT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가 굉장히 흥미롭고, 사실 이 부분은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곽빈 그리고 최민석 선수가 다 맞아요. 아시안 게임에 갑니다. 네. 토종 원투펀치가 다 가기 때문에 두산이 KT와 더불어서 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좋아 보이는데 과연 아시안 게임 기간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 전까지 많이 벌어놔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예.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기대되는 팀은 두산이고, 근데 기대되는 것보다 우려되는 팀은 삼성. 우려되는 팀은 삼성. 네, 그래서 이 아시아 쿼터를 선발진의 느낌으로 뽑아야 될지 정말 중요한 카드가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예,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선발진이 정말 위기가 왔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런 쪽에서 삼성이 이 남은 40여 경기에서 어떤 투수 아시아 쿼터를 뽑아오고 어떻게 투수진을 운영해 나갈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마운드가 한 90% 이상이죠. 사실 그렇죠. 순위 경쟁이 네, 있어. 이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순위표와 뭐 맞아요. 투타 지표 상황을 놓고 보면은 결국 투수가 순위표랑 좀 직결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운드 점검을 한 것이 어떤 순위권 경쟁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예상하는 데 있어서 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더운 여름과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투수진의 안정감이 팀의 성적을 결국 뭐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남은 시즌 각 팀의 어떤 마운드 운영으로 멋진 승부를 펼칠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참견은 이쯤에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견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 윤세호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야구 참견은 다음 주 퓨처스 리그 중계 이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